갔을 때도 한 3분의 1은 청년들이었어요. 이제 청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왜 처음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갔을 때 수많은 청년들을 보고 나서 아, 그래도 여기에 뭔가 있겠구나. 이런 많은 청년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른데 왜 여기 이렇게 몰려 있지? 아, 여기가 진짜 맞구나 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받게 됐거든요. 고민이 이제 학업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연애에 대한 고민이 한창 많은데 그거를 일단은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신천지에 데려가서 그렇게 포교하기도 쉽기도 하고 청년들은 한번 전도하면은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뭐든 신천지를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가성비가 좋지 않나, 효율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버지들은 거의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들은 남편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그 남는 시간을 빼는 게 청년들은 얼마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천지의 전도 타겟이랑 청년들의 그런 환경이랑 매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 사회에 입문하게 되는 학생이 이제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성을 없이 그냥 학교에서 학과에서 따르는 커리큘럼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짰어요. 청년들에게 맞는 컨셉들. 다 뭐 사실 청년들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또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순진해요. 뭘 하나 꽂아주면 그것만 보고 쫓아가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나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하니까 뭘 정확하고 거짓이지만 명쾌한 걸 꽂아주면 그것만 보고 쫓아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단이 한국에 등장한 게 이제 일제강점기 후반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압제받던 우리 조선 백성들, 특별히 수탈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평안도 지역에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때는 부산에 와 있던 피난민들, 그래서 부산에서 그 시기에 신흥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가장 안 된 층이 청년들이거든요. 청년 세대들. 기성교회와 기성사회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신천지는 적어도 친밀한 관계성과 희망을 줬거든. 그러면 정통이라고 하지만 괴로운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뭔가를 희망을 갖고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단을 택할지, 그 두 가지를 놓고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되죠. 한국 사회 시스템이 한 번 죽인 청년들을 신천지는 두 번 죽이는 거지. 종교적 헌신이라는 미명으로 합법적인 착취를 하는 거니까. 그 패턴들을 알고 진행이 되니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센터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사전부터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기사를 잘 못 보게 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두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혹여나 그렇게 신천지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기사든지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제 혼란하고 있다는 것을 침 맞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작게는 구역장, 부구역장, 구역장, 아니면 지역장, 그 위에 뭐 전사님, 강사 이렇게 해서 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부모님께로부터 핍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받게 됐던 시절에 어떤 기사나 어떤 강의나 유튜브 영상을 저한테 많이 보내줘요. 한번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천지 지인, 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자기들만의 해석으로서 저를 이해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아, 그게 틀렸구나, 그게 조작되었구나, 그 기사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 여기랑 해당 사항이 없어 라고 제가 인식하는 순간 그 해결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만희 씨가 계속 공지사항으로 총회장님의 특별편지 해서 성도들한테 다 돌리잖아요. 큰 환난이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배도자가 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미쳤다, 이제 역사가 다 와간다, 여기서 내가 떨어지는 가라지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특별 편지를 제가 만약에 지금 신천지에 있어서 총회장님의 특별 편지에서 그 공지를 제가 받는다면은 저 또한 지금이 정말 마지막 시대고 큰 환난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신천지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런 그런 많은 비난과 비평이 많은 기사를 봐도. 신천지의 하루하루 스케줄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7시 반까지 신천지에 가요. 그래서 새벽단, 오전 전도단이라고 해서 저희 구역에 있는 이제 전도 당하는 심령들 있잖아요. 전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이제 그럼 오전 시간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천지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다시 회의를 들어가요. 9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있는 신도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거죠. 출결 관리. 이번 출결이 몇 %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다. 회의를 해요. 거의 다 그 시간부터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전단지를 돌리러 나가거나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된 사실이 있다 알아주세요 하면서 전단지를 나눠주러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전도 쭉 전도해요. 2시간씩. 거의 한 사람을 만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케줄대로 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얘를 만날 스케줄을 다 세워놔요. 그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으면은 뭐 이만희 씨의 예배 말씀을 녹취한다든지 아니면은 서로 친한 신천지인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번에 뭐 우리 구역에 빠진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를 만나러 걔네 집 앞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 집 앞에 가서 계속 타이르고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기도 하고 그렇게 밤 10시까지 해요. 밤 10시까지 신천지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고 밤 10시에 다시 그 신천지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거죠. 제 윗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서로 피드백을 하고 그게 거의 월화목금은 계속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에 또 교육이 있어요. 원료 정신교육 해가지고 집화장이 나와서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 듣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은 예배날이잖아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은 아침엔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한 2시, 3시 되면 예배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는 또 전도 쭉 하는 거예요. 밤 9시 되면은 2부 예배, 3부 예배 그 신천지는 인증으로 출결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증이 다 나오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인증이 다 나왔을 때 이제 빠지는 구역이 있다. 그럼 남아서 그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만약에 그 인증이 되기 전에 우리 구역원이 아직 안 왔다. 그러면 걔를 데리러 가야 되나? 걔를 데리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수요일이 끝나고 금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요. 수요일, 일요일은 예배날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수요 예배랑 일요 예배 주일 예배 둘 다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서 주일 예배도 좀 많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하루 종일 전쟁이에요. 안 오려고 하는 구역원들을 데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집 앞 가서 기다리고 안 나온다, 연락 안 받는다 그러면은 차 들고 집 앞에 가서 잠복하는 거예요. 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그 길로 달려가서 왜 전화 안 받냐, 연락 안 받냐 그러고 데리고 오고 만약에 밤까지 연락을 안 받는다 그러면은 앞에 가가지고 집 앞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를 하거든요, 윗사람한테. 얘가 오늘 연락 받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가서 땅 밟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요일이 되면은 토요일은 그나마 신천지에서 조금 좀 한량한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점점 이만희 씨가 재촉을 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교육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9시, 10시부터 지파 사명자 모임이라 해가지고 안드레 지파는 안드레 지파 본부로 가서 사명자들이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장이 이제 보고를 해요. 막 이번에 어떻게 했고 총회장이 우리한테 뭐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단상에서 엄청 화를 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무릎을 꿇고 듣고 있어요. 그걸 못 들은 구역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물 흘려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이 말씀이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러면서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 전도를 하게 북돋아주고 그리고 요새는 토요일이 거의 전성도 전도의 날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 수료식에 10만 명을 채우기 위해서 토요일이 전성도 다 나가서 전도하고 와라 라고 시켰어요. 한 7시, 8시부터 계시록 정립교육이라고 해서 계시록 교육을 또 이제 한 주마다 한 장씩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계시록 2장, 계시록 3장에서 계시록 내용을 풀어주면서 이거에 대한 실상은 어떤지 정립시켜주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친구 만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돈은 어떻게 충당해요? 교통비 그런 거는 이제 집에서 만약에 용돈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 대체하고 만약에 이제 제가 신천지 다니는 걸 들켰어요, 부모님한테. 그러면은 집에서는
돈 주기를 싫어하잖아요. 어차피 다 신천지 갖다 바칠 거 아니까. 그런 친구들은 진짜 시간 쪼개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돈을 벌기도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지원 카드를 주는데 진짜 돈이 없고 진짜 돈은 없는데 얘네가 이제 포교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카페에서 하니까 그때 카페 가서 돈 쓰게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는데 아무나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써도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도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의 구역장 이상부터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교통비라고 지원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거의 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신천지는 약간 그게 있어요. 마트에서 무료 시식 코너. 거기를로 이용을 해서 허기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말 그대로 전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집에서 이제 뭐 다른 이유를 핑계를 대고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아니면은 그렇게 좀 굶기도 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현역이나 이제 청년들 만나 보면은 누군가에게는 헌신인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그 안에서 헌신이라고 포장되었을 때는 그건 그냥 내가 당하는 것은 고난이고 박해이고 헌신이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착취이고 세뇌이고 부모가 둘 분 다 신천지면은 신천지에서 금수저죠.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어요? 이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사명을 맡을 수 있죠. 신천지 내에서.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핍박에 대한 울타리가 없으니까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다 가족이 다 신천지인데 그중 한 명이라도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오롯이 다 자기 전도하는데 포교하는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자들은 좀 약간 이 바닥바닥 깔면서 돈 벌고 포교 활동을 한다면 부모님이 가족들이 다 신천지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부모님이 다 신천지라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식들 중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는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신천지에 계시면은 마음 놓고 열심히 신천지 생활을 하죠.